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외교 참사라고 볼 수 있는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누구 때문이죠? 바로 민주당 때문에 그래요. 아니, 국정감사가 뭐 중요하죠. 물론 국정감사가 왜냐하면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이 견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1년 중에 국정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저도 보는데, 국정감사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정상회담이라고 봅니다. 왜? 정상회담은요, 그야말로 국정감사가 국정감사,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와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 이런 걸 떠나서 국익을 창출하는, 국가 안보를 지키는 회담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최고 영도자가 누구예요? 지도자가. 대통령 아닙니까? 국가의 수반으로서 나가서 정상회담을 여는 겁니다. 단순하게 행정부의 수반이다, 이 차원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자 곧 국가 원수예요. 국가 원수 차원에서 하는 정상회담이 행정부 수반을 대상으로 한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국가보다도 훨씬 중요한데, 그러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나가면 당연히 해외 정상회담의 핵심 멤버가 누구예요? 그냥 자나깨나 무조건 하고 일본은 누구냐? 예, 경호실장이 아니에요. 외교부 장관입니다. 외교부 장관. 그런데 외교부 장관을 못 나가게 딱 막은 게 이번에 민주당 행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겨우 하는 일은 바로 뭐냐? 작년도 이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는 1년 전, 그것도 또 꺼내는 게 비밀 자료를 아예 PTT로 띄워버려요. 국가 기밀을 공개해버려요. 그러니까 자, 외교부 장관을 못 나가게 막은 거 한다는 것도 1년 전 얘기. 어떤 국가의 미래 외교 전략을 논의하는 게 아니에요. 요런 민주당을 보면, 요런 민주당이 과연 이게 집권한 경력이 있는 정당이냐, 근본적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10월 10일이니까 이제 오늘부로 검찰의 최종적인 선거법 위반이 이제 마지막 기소가 되는데요. 어제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생각보다는 작다. 본래는 한 30여 명 했는데요. 20여 명 정도로 한 10여 명 정도만 줄어들게 되고, 2000년대 이후에 가장 작은 숫자의 기소 조치가 이루어진다. 그것은 그야말로 후보자들이요, 법을 잘 지켜서 그랬다. 그러면 쌍수를 들고 축하할 일이지만은, 환영할 일이지만은, 그게 아니고 법의 비비, 그리고 이 검경 수사권의 조정, 요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줄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불법적 국회의원이 그만큼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 혈세를 연간 7, 8억씩 빼먹는, 이 피벌레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요 기소된 인물들 보면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많아요. 요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문다의 내용이 계속해서 최고의 탑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피해자가 택시 기사잖아요.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증을 호소하니까 지금 검찰에서 이 앞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위험운전 치사상 이 특가법 적용을 검토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일하게 다룬. 자, 그래서 택시 기사는요, 정당한 본인의 권위를 끝까지 지켜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문재인 딸, 그러다 보니까요, 문재인은 아직도 침묵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재인 딸이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이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5일날 새벽에 사고가 났는데, 오늘이 이제 10일인데 5일간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티즌들이 열불이 나가지고, 문재인이가 과거에 했던 내용, 발언, 요 동영상을 막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런 내용,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요, 김문수 장관이 오늘 또 국감장에서 쫓겨났어요. 문제는 뭐냐? 쫓겨난 것도 불쾌한 거지만요, 요 여야 간사의 합의로 쫓겨났어요. 도대체 여당의 간사는 뭐 하는 간사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네요. 끝까지 파토가 나눠나더라도 이거를 왜 합의를 합니까? 문제는 바로 일제시대 때 국적이 한국적이냐, 일본 국적이었느냐. 이거 물론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해당 장관을 쫓아낼 정도로 심각한 문제냐? 이것도 언제 했죠? 1910년도니까요. 예. 그야말로 지나간 과거 중에서 과거 아니겠습니까? 과거를 잊자는 게 아니라 요걸 가지고 쫓아낼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 있잖아요, 이거요. 그리고 이미 이 문제에 관해서는 김문수 장관을 탈탈 털어냈잖아요. 알 만큼 알았잖아요. 뭘 더 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가 그랬잖아요. 국회에서 그러면 공청회를 하든지 연구 결과를 하든지 해서 답을 나한테 달라. 그러면 내가
그 국회의 결론에 따라가겠다. 아니, 그 정도는 얘기를 듣고 국감을 진행해야죠. 더군다나 지금 노동 문제는 윤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4대 개혁의 핵심 중에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예. 노조의 유연성을 갖다가 법리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날 길이 없어요. 대한민국 지금 현재 현대, 삼성, 인구 수준, 미국 대기업을 능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겠느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임금 자체가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임금 협상과 관련해서 노조가 막무가내로 움직여가지고 노동의 유연성이 들어오니까 외국 자본이 한국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야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돈이 뭐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있지만은 선진국에 비해서 낮잖아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재정 적자가 심해갖고 우리 국내 자본 가지고서 이 국가 예산을 가지고 이 기업들의 이런 투자 활동을 도와주는 데는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뭘로 메꿔야 되겠어요? 외국의 선진 자본을 들여와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딱 목구멍이 걸리는 거예요.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맨 먼저요. 오늘 이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이런 외교안보 뉴스를 조금 그렇게 막 친숙하지가 않은데 제가 저는 저 나름대로 아주 쉽게 말씀을 드려요. 자, 지금 국정감사가 시행되고 있는데 국정감사를 위해서 민주당에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외교부 장관이요. 지금 이제 이번 야세안 정상회담을 하는데 같이 수행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필리핀 정상회담에서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필리핀 정상회담은 의미가 우선 75년 만에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이고, 그 다음에 75년 만에 요 양국 간의 그 관계를 갖다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이번에 합의했어요. 그래서 13년 만에 이루어진 국빈 방문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여기에 외교 장관의 동행을 딱 막은 거예요. 그래서 조 장관이 외교부 국감 때문에 결국은 수행을 못하는 불상사, 외교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상목 부총리, 그 다음에 이제 신원식, 김태효, 그 다음에 장호진, 이상화 주 필리핀 대사 배석을 했지만은 아무리 다른 이 장관들이 많이 배석해도 그 다음에 해당 주무 장관의 불참은 이건 외교적인 망신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가 못했느냐? 바로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도 또 참석을 못했어요. 이번에 이제 필리핀 방문해서 이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 그리고 이제 여기 원전 협력,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산업부 장관의 수행도 굉장히 기묘한데 요게 국감 때문에 참석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달에는 그 조태열 장관하고 그다음에 김용현 국방장관이 서울에서 열리는 2024 인공지능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가 있었는데 요 회의 참석을 위해서 이 외교부 이 정부 이 대정부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 불참하겠다 그랬더니 야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요 회의가 좀 늦게 열리면서 참석을 하는 그런 사단이 벌어진 바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못 나가게 눈을 딱 강제로 이런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외교적으로 보면은요, 필리핀 상대국에 대한 결례가 될 수 있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국교, 더군다나 지금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이게 현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잖아요. 여기에 맞지 않다. 그러면 거기에 상관, 외교부 장관이 참석을 안 했으면 거기에 상할 정도로 중요한 외교 전략과 관련해서 국회로부터 뭔가 의견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건 거꾸로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오고 거꾸로요. 작년 부산 엑스포 실패한 거, 이와 관련해서 3급 비밀로 되어 있는 외교부의 판세 분석 자료를 딱 공개해 버리는 겁니다. 통째로. 이러니 이게 정말 현재 민주당의 의정의 수준, 국감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지만은요, 외교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은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으로 지지를 보내도 힘이 든 게 이게 외교예요. 그만큼 모든 나라들은 여야를 가지지 않고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일반 외교 현안에 있어서도 초당적인 지지를 해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말이죠, 완전히 보수와 진보 이 이념으로 갈라치기를 한 장본인이 문재인.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나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무지야 그리고 무책임의 이런 무식의 소산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총선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거는 이제 도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이미 기소 조치한 거하고 그러게 이미 기소 조치를 한 거는 8명 그리고 현재 오늘까지 이제 마지막 이제 기소를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기소로 가지 않은 이게 한 20여 명 그러니까 12명 그래서 합치면 한 20여 명 선 뭐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20명을 훨씬 넘기는 어렵다. 과거의 이 기소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지금 이 기소자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은 이 선거운동을 굉장히 합법적으로만 했느냐, 불법 요소가 그만큼 줄었느냐, 그러면은 이건 좋은 것이죠. 그런데 불법 요소가 드는 게 아니라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검찰의 선거법 수사 능력이 수사가 권한이요. 이게 경찰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경찰로 넘어가니까 어쨌든 간에 검찰의 수사 능력을 따라가지 못해. 그러니까 제대로 신고를 해도 제대로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기소율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문제다. 이러니까 앞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이렇게 부채질할 수 있는 법적인 구멍이 뿡뿡뿡뿡 뚫리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서는 안 되는 인간들이 배지를 달고 의젓하게 이런 갑질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더 늘어날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그래서 국민 혈세를 또 낭비하게 된다. 예.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기본 기초 원리가 흔들린다.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선수, 의원이 이게 불법으로 당선됐는데 법적인 하자 때문에 제대로 수사 못해갖고 의정활동을 하게 한다. 이게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국력의 낭비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고 의정의 비정상적인 운영.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방탄에만 집중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만 매몰되는 비정상적인 의정에 매몰돼도 요거를 심판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결국은 여권에는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냐. 매우 위험스러운 대한민국의 의회주의에 굉장한 레드 사인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요, 요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보면은요, 자, 우선요, 이걸 말씀드리면 우선 기소된 사람이 8명이에요. 기소된 사람이 8명인데 국민의힘이 2명이고 민주당이 6명. 한 3배 정도 많아요. 기소된 사람. 국민의힘에서는 경북 구미의 구자근, 그 다음에 경북 경산의 조지현. 그래서 불법 기부행위, 그리고 조지현은 호별 방문. 요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6명인데 김문수, 전남 순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했다. 안도걸, 동락을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했다. 양문섭이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불법 대출 의혹 관련해서 허위사실 공표한 거. 또 이상식의 경우에는 이제 경찰 출신 억대 재산을 갖다가 허위로 신고한 거. 그다음에 정동영 요거는 사전 선거 운동을 한 거. 그다음에 정준호 북갑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거. 요런 것들이 이제 되겠고요.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의원은 국민의힘이 3명. 그다음에 민주당과 조국당이 합쳐서 8명, 9명. 그래서 총 12명이 됩니다. 이것도 3대 12니까 여기는 4배가 많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김영동, 유사선거사무소를 설치했다는 거. 서일준, 마찬가지입니다. 신성범, 경남 선천, 신천, 함양인데요. 산천, 금품 제공 혐의가 돼갖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대장동 변호사인 박균태, 그 다음에 박용갑, 송옥주, 그 다음에 신영대 군사, 그 다음에 신정훈, 그 다음에 어기구, 이건 충남 당진, 그 다음에 이병진, 평택을, 그 다음에 조계원, 요게 이제 민주당에 되겠고, 조국당에서는 조국이가 걸려 있어요. 비례대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조국이가 걸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민주당 이 압도적으로 지금 많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14명, 조국당이 1명, 그리고 국민의힘이 5명. 그래서 20여 명이 되어 있는데 최종적인 이제 수사 결과를 봐야만이 최종적으로 이제 기소되는 사람, 그 다음에 기소는 안 하고 불기소 처분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수사는 이걸로 그냥 끝내야 되는 거죠. 시효가 오늘이니까 요거는 이제 한 내일이나쯤 되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요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는 저 선거법 위반 사건 요거 철저하게 좀 제대로 633 요거에 맞춰서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독려하는
그리고 이제 이 판결도 내려달라. 이런 조의대 대법원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번 지켜볼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문다혜 관련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문다혜 지금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이거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운전 이 행위와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수사해 왔는데 이제는요. 운전치사상 혐의도 추가로 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한다. 그게 특가법 적용을 검토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적슨 바로 뭐냐? 이게 이 피해자인 택시 기사가 통증을 호소해 오고 있다고 한다. 통증. 그래서 요게 통증으로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특가법 적용을 검토 중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요. 그런데 이제 아직 진단서는 내지 않았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 택시 기사가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음주운전 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바로 뭐냐?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동승한 그러니까 음주에 왜냐하면 이거 음주운전을 같이 한 사람 그러니까 음주를 같이 한 사람도 걸리게 돼 있잖아요. 음주운전 방조죄. 그런데 동행한 남성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그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민원인이요. 동행자가 만취 상태인지 여부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좀 조사해 달라. 그리고 이제 당연히 대리기사를 불렀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민원을 지금 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문 씨와 동행했던 남성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조사해 달라. 이런 진정서를 지금 내서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은 넣은 이 민원인이 문화일보에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은 이 문다혜는 수차례 압류를 당한 만큼 상습 불법 운전자였다. 동행자는 문 씨가 문다혜가 당일 만취 상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음주운전을 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대리기사를 부른 이런 조치를 취했어야만 마땅한 것이 아니냐. 자, 이거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문다혜가 이제 2차로 간 술집에서는 너무 취해 있으니 나가달라. 이런 점주의 부탁을 받고 테이블을 치면서 술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요 A씨의 경우는 이런 문신을 부축해서 나가면서 제정신을 유지했던 것으로 CCTV를 보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다혜가 혼자 캐스퍼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다른 사람 차를 수차례 문을 열려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 또 이 2시 5분쯤에는 이 남성은 문 씨 옆에 없었어요. 그래서 대화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문다혜가 취해 있어가지고 있었는데 30분 전쯤에 다른 남성이 계산을 하고 3차 자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 남성이 혼자 도망간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 얘기는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으로만 보면 이 동승남 이 사람은요 음주운전 방조 협의를 묻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데 만약 술자리에서 이 동행 남성이 차를 타고 가도 괜찮다고 권유하는 이런 동료한 정황이 파악된다면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법조에서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 남성이 도망간 거, 참 이거는 매우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행동이 아니냐. 그래서 남성하고요 본래 한 명이 아니라 또 다른 남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성들과의 관계는 어떤 남성인지 요것도 끝까지 이제 추적해야 된다. 그래서 요게 민원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문다혜하고 동행한 남성 그리고 이제 하얀 물건의 실체 이런 것도 철저히 파헤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이가 한 발언 요것도 다시 이제 또 거론이 된 겁니다. 인구에 회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봐. 이 남성이 둘이잖아요. 둘. 본래는 이 왼쪽 남성 하나만 있었는데 이 가방을 맨 남성이 하나 또 어디서 두 칸이 튀어나왔어요. 자,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이 하얀 물체가 보이시죠? 여러분들 하얀 물건. 왼손으로 안고 있지 않습니까? 하얀 물건. 이 시중일관. 요 하얀 물건. 요 남성 오실 때도 이 하얀 물건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경찰하고 동행에 갈 적에도 이 하얀 물건을 또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요 물건의 실체가. 이게 마약과 관련된 건 아닌지 또 어떤 선물인지 요게 알아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문재인이가 계속해서 입을 딱 다물고 있잖아요. 입을 딱 다물고 있으니까 지금 문재인이가 과거에 했던 발언. 이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엄하게 다스려라. 그리고 습관적으로 이게 재범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문제. 그 청원이 말하는 대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은 2005년부터 10여 년 동안 자, 그래서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가 10만 명을 넘긴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정부가 이들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을 압수하고 동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음주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이보다 더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 기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로요. 이 정도에서 요게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철저하게 요것을 이 문다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같이 동반한 남성의 정체 그리고 또 다른 남성의 정체 그리고 하얀 물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뭔지 그리고 그래서 빨리 문재인의 목소리 우리가 나오도록 압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자, 문재인이가요. 야, 이거 참 심각하네요.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전직 대통령을 했다. 매우 심각한 사단이 아닌가, 사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김문수 관련 뉴스는 이어지는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